자, 스포츠 안에서 선보이는 색다른 농구 이야기 조선정의 농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현일 해설위원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숨 좀 돌리셨나요? 아, 네, 뭐 네. 제가 뭐 뛰어온 건 아니기 때문에 네. 네, 다행히 뭐 자동차가 뛰어왔죠. 네, 네. 오늘 사고가 많이 나 있더라고요. 오. 네, 그래서 뭐 다행히도 늦지 않아서 다행입니다. 아니 오늘 사실은 네. 지금 시작할 때만 해도 이거 못 오시는 거 아니야 싶었는데 다행히 저희가 스포츠 단신 전해드릴 때 시간 맞춰 오셨습니다. 네, 다행입니다. 이거 못 왔어야 손대범 위원이 네. 저곳에서 웃고 있을 텐데. 네. 누구보다 저의 지각이나 불참을 바랄 텐데. 그러니까요. 네. 하지만 뭐 늦진 않습니다. 오늘 라디오에서 난리 났었어요. 신나가지고. 그래요? 예. 칼 좀 푸고 왔나요? 예, 뭐 말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다. 예, 더 이상은 뭐 믿을 수가 없다 이제. 그래요? 신뢰성에 의구심이 간다. 등등. 예, 신났죠 뭐. 돈치치도 좋습니다. 왔겠다. 네네. 조현일 안 왔겠다. 신났죠 뭐. 예. 뭐 돈치치랑 레이커스 관련해서는 제가 선대본 위원에 관해서 나중에 또 네. 제보할 게 있으니까 NBA 이야기할 때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월간 점프볼의 편집장 정지욱 기자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거스프레님께서 정지욱 기자님 SK 후드티 입고 오셨네. 딱 알아보셨습니다. 네. 오늘 이따가 맨투맨. 자멜론이 얘기하려고 입고 왔어요. 네. 일부러 방송 준비로. 알겠습니다. 지난주에 그 정 기자님께서 그 짚어주셨던 트레이드 썰, 네.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네, 뭐 저기 정해져 있었던 거를 제가 그냥 이제 아침에 발표하기 전에 말씀드린 것뿐이니까 뭐 대단한 건 아니었고 마침 또 질문들이 올라와 있는데 네. 거기다 또 바로 자고 일어나면 일어날 소식인데 아니라고 할 수도 없고 하니까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많은 분들이 그래도 좋은 반응을 해주셔서 그래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그런 소식, 네. 남들이 안전하는 소식들, 주저주저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거 확확 질러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조선정 농구 굉장히 할 얘기가 많습니다. 수많은 트레이드, NBA, KBL을 막론하고 있었고요. 그 효과들이 슬슬 드러나고 있는데요. 거기를 중점으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도 구독자 여러분들 벌써부터 많이들 들어오셨는데요. 모두 정말 진심으로 반갑고 환영합니다. 그리고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시고 오신 김에 구독과 알림 설정도 한번 살포시 눌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 주 조선정의 농구 한 주간 농구 이슈들부터 짚어보도록 하죠. 어떤 이슈들 갖고 오셨나요? 네, 아무래도 오늘 그 지난주에 전 세계 농구 팬들을 떠들썩하게 했던 루카 돈치치가 오늘 드디어 첫 경기를 치렀습니다. 그 얘기가 하고 그 다음에 돈치치의 반대급부로 있던 앤서니 데이비스가 한 경기를 잘 뛰다가 부상을 당한 얘기 그리고 또 넘어서는 KBL에서 현재 자밀원이의 활약 그리고 정관장이 6강 진출을 노리고 있다는 거 6강 경쟁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돈치치 트레이드 효과 경기 결과 오늘 돈치치의 LA 레이커스 데뷔전이 있었는데 그 이야기부터 해보도록 하죠. 네. 이게 모 스포츠 매체에서 그 스포츠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트레이드 1위로 꼽혔더라고요. 뭐 그럴만하죠. 네, 99년생의 MVP 후보를 이렇게 최전성기에 트레이드한 경우가 없고 또 받아온 자산도 좀 시원치 않다 보니까 여러모로 좀 충격이었고 또 그래서 돈치치의 오늘 데뷔전을 굉장히 많이 기다렸었죠. 근데 정말 놀랐던 게 돈치치 트레이드가 1위면 2위는 뭘까 했더니 2위가 그 베이브루스 밤비노의 저주 있었던 그게 2위라는 거예요. 그만큼 충격적이었다 이 돈치치의 트레이드가 이걸 제칠 정도로. 그렇죠. 그게 밤비노의 저주가 지금 100년? 100년 만에 깨졌죠.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좀 말도 안 되는 트레이드였고 또 단장과 또 구단주가 바뀌면서 거의 뭐 구단주의 지시하에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25살에 올 NBA 퍼스트 팀 5번 연속 뽑힌 선수가 앞으로 트레이드 될 일은 없을 겁니다. 그 정도로 쇼킹했죠. 자, 오늘 그 돈치치 충격적인 트레이드의 주인공이 데뷔전을 치렀습니다. 일단은 그 데뷔전 뭐 경기 결과는 유타를 상대로 물론 최악승이긴 합니다만 132대 113 뭐 손쉬운 승리를 따냈어요. 자, 근데 일단은 두 분의 총평부터 한번 듣고 싶습니다. 돈치치가 뛰는 모습 어떻게 바라보셨는지. 일단 뭐 돈치치가 상대가 너무 약했던 데다가 뭐 이렇게 활약이 두드러진 건 아니었기 때문에 뭐 그럴 수 있겠으나 다만 좀 변화가 좀 고무적인 건 이전에는 르브론과 AD가 있는데 주로 르브론은 패스를 거의 르브론이 담당을 했고 그리고 앤서니 데이비스는 패스보다는 리바운드하고 그 포인트에 점수에 이제 의존하는 선수인데
패스하는 선수 2명이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팀 예전에는 원투 펀치 그러니까 르브론하고 앤서니 데이비스한테 공격이 거의 집중되는 반면에 패스하는 선수가 2명이 생기니까 전체적으로 다 터지는 느낌이어서 실제로 오늘 레이커스에서 주전 5명 중에 3명이 20점 이상을 넣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물론 한 경기고 상대가 약하지만 그래도 좀 고무적인 부분이 아닌가. 네. 조현희 위원은 어떻게 보셨어요? 돈치치가 살을 좀 빼야 되지 않을까. 그쵸. 아 너무 거대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돈치치의 움직임 자체는 번뜩였지만 뭐 우리가 알던 그 전성기 돈치치의 모습은 한 60% 70%밖에 안 나온 것 같아요. 일단은 몸이 너무 굼떴고 그냥 뭐 정말로 그 빼어난 바스켓볼 IQ와 농구 센스로 오늘은 또 상대가 유타였기 때문에 그렇게 이긴 거지. 저는 좀 돈치치가 조금 더 슬림하게 나타나야 되지 않을까. 네, 상대가 유타고 네, 유타를 상대로 뭐 승리를 거둔 거는 그냥 뭐 다행인 정도이지 이게 와 뭐 정말 네, 떠들썩할 만큼의 그런 경기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아까 손대범 위원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1시 30분에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됐는데 우승하면 어떡하지? 33승 시즌이었는데 이렇게 보내서 제가 상대가 유타인데 랄레발 쩌시네요. 이라 딱 봅니다. 네, 제가 이렇게 보냈거든요. 네. 아니 아까 라디오 생방에 와서도 그 얘기했어요. 했어요? 33승을 이번 시즌 레이커스의 성적으로 자기가 예측을 했는데 철회합니다. 우승 갑니다. 네. 유타를 상대로. 그러니까요. 네. 경박하네요. 코가 더 이만해졌어. 코가 이만해졌어. 너무 신나서. 그러니까요. 근데 보고 느낀 건 돈치치는 탈모약을 좀 먹어야 될 것 같은데. M자 탈모가 엄청 심하게 벗겨지고 있죠. 네, 엄청 심하는데. 뭐 서양 사람들에게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렇죠. 빨리 또 좀 노화가 오기도 하고 그러는데 사실 이 돈치치가 1900이 아니고 10대 중반 때부터 프로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마일리지도 많이 쌓였거든요. 그렇죠. 그래도 저는 레이커스가 뭐 다른 팀도 아니고 30개 팀 가운데 가장 인기 팀이고 가장 명문인데 뭔가 돈치치한테는 또 새로운 동기부여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저런 스타가 그냥 몸 관리가 안 돼서 빨리 진다는 거는 사라지기 좀 아깝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저는 그 경기 보면서 왜 이렇게 느린데 잘하지 싶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보다 훨씬 더 일단 상당히 유타였던 점 그리고 더 개선점이 있다라는 부분에서는 좀 이제 지적을 하고 싶다라는 말씀이 같네요. 오늘 경기 전에도 일단은 뭐 팬들의 기대와 뭐 화제성 어마어마했죠. 그렇죠. 왜냐하면 레이커스의 홈 경기였고 또 오늘 돈치치의 댈러스 선배 노비츠키도 직접 보러 오고 표값이 뭐 1,200만 원짜리도 있고 리셀 가격이 뭐 3배, 4배로 팔렸거든요. 네, 그만큼 돈치치에 대한 관심이 컸고 또 레이커스 구단도 저 티셔츠를 2만 명에게 다 줍니다. 아 그래요? 네, 물론 저거는 이제 스폰서를 구해서 그 티셔츠를 제작하고 주는 거긴 한데 저거는 모든 경기장에 들어온 좌석에 다 저게 깔려 있어요. 네, 그러니까 마케팅은 확실한 거죠. 사이즈는 풀이고. 네, 사이즈는 풀이고. 그래서 사이즈 맞춰서. 맞아요.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는 돈치치 시대를 열어젖히겠다라고 공표한 거나 다름없고 사실은 뭐 레이커스 팬들뿐만 아니라 NBA 사무국도 지금 그럼요. 네, 애덤 실버 총재 제가 봤을 때 지금 신났어. 팬티 바람이 춤추고 있어요. 야 이게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레이커스에 인기 스타가 들어온다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사실은 좀 이렇게 잔잔했던 호숫가에 엄청난 지금 파장이 일고 있는 거죠. 아니 오늘 그 아까 보니까 가장 싼 좌석 3층 좌석이 25만 원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거기 가면 보이긴 보이나요? 저는 가본 적이 거의 전광판으로 봐야죠. 뭐 우리나라보다는 훨씬 또 경사가 좀 완만하지 않아서 가파르죠. 생각보다는 괜찮아요. 그러니까 측면에서 농구장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 보는 건 괜찮아요. 이 위치에서 보는 건 오히려 전술이 더 잘 보이고. 근데 뭐 사실 골대 뒤라든지 뭐 아니면 45도라든지 이런 데 3층은 좀 덜 보이긴 하지만 전광판이 워낙 크니까 네, 뭐 이거 진짜 안 보이는데 정도는 절대 아닙니다. 네. 그리고 오늘 그 레이커스 경기장 그에서 이제 돈치치가 데뷔하니까 돈치치 유니폼이 이제 새로 나오잖아요. 엄청나게 줄 서서 그걸 팔렸다고. 그렇죠. 앞으로 한동안은 계속 팔리지 않을까요? 엄청 팔리죠. 브로니 제임스가 지금 유니폼으로 50밀 팔았거든요. 5천만 원? 5천만 달러니까 5천만 달러면 500억 아니 600억을 팔았어요. 700억이 700억. 700억을 팔았는데 뭐 정규 기자도 NBA 경기장 보시면 아시겠지만 경기 전에는 정말 부지런한 팬들만 팀샵 가서 사고요. 대부분 끝나고 사요. 끝나고도 줄 서서 사요. 근데 77번에 돈치치다. 이제는 뭐 엄청나게 팔릴 일만 남았죠. 야, 5천만 불이 문제가 아니겠네요. 그래서 레이커스도 좀 신경을 썼더라고요. 원래 레이커스가 그 경기 전에 그 선수를 소개할 때
오프닝 영상의 마지막에 호명된 선수가 르브론 제임스거든요. 네. 오늘은 르브론 제임스가 아니었습니다. 오. 돈치치를 마지막에 호명했어요. 맞아요. 네, 그런 쇼잉에 있어서도 오늘의 주인공이 돈치치라는 거를 딱 보여주는 그 쇼잉을 맞아요. 했다고 하더라고요. 돈치치도 이제 꽤나 준비를 한 모양새긴 모양새입니다. 아직 뭐 살 뺄 시간은 없었던 것 같지만 아까 뭐 사진에서 봤듯이 LA 손 모양도 있고요. 그리고 또 기부도 했다고 들었는데요. 네. 네. 산불. 네. 네. 거기에 50만 달러. 50만 달러면 우리 돈으로 한 7억? 7억 정도 되는 네. 그걸 바로 기부했다고 하는 거 보니까 역시 그런 면에서 센스도 좀 있지 않나. 네. LA 팬들의 마음을 살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닌가 싶어요. 7억 기부하고 유니폼 1,000억 원어치 팔아먹고.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본인은 굉장히 많은 금전적인 손해를 떠안았거든요. 저번 주도 말씀드렸지만 네. 집 그 부동산 그쵸. 복비도 나가고 그 다음에 그 슈퍼맥스라는 계약이 있는데 그게 팀을 5년차 초과한 선수가 이적하게 되면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박탈당해요. 돈치치는 트레이드가 됐기 때문에 박탈당했죠. 네. 거기하다가 캘리포니아 주세가 엄청 세잖아요. 그러니까 돈치치 입장에서는 거의 뭐 한 1,500억, 2,000억을 날린 거예요. 네, 그런데도 뭐 기부도 하고 또 레이커스 팬들에게 뭐 믿음을 주기 위해서 또 굉장히 스피치 능력도 좋고 네, 이런 걸 보면 농구 잘하는 선수들이 결국 머리가 좋은 거고 그렇죠. 맞아요. 머리가 나쁜 선수들은 농구를 못한다. 못해요. 네, 그렇게 봅니다. 근데 결국 뭐 올해는 모르겠습니다만 성적 한 번 내고 광고나 딴 걸로 진짜 더 많이 벌어들이지 않을까요? 그럼요. LA 확실히 그 토양이 다르잖아요. 네. 그럼요. 네. 우리 저기 레이커스 그 스폰서 저희 우리 한국 브랜드 비비고가 있잖아요. 네, 그게 그 돈치치가 레이커스에서 첫 훈련할 때 그 비비고가 새겨진 연습복을 입고 나온 것도 네네. 우리나라 팬들 사이에서는 좀 화제가 됐었죠. 엄청 그렇죠. 지금 홍보되죠. 르브론도 입고 네, 있잖아요. 비비고 비비고. 입고 있죠. 저기 네. 밑에 한글로 돼 있잖아요. 네. 네, 저게 올 시즌부터 패치가 저렇게 바뀌었거든요. 어. 그러니까 엄청난 그것만으로 홍보 효과가 되고 네. 저 그룹의 뭐 임원들은 아주 그럼요. 기분이 좋지 않을까. 지금도 막 사실은 돈치치가 누구야? 그치. 그럴 수도 있는데. 오, 예. 오, 근데 뭐 많이 홍보가 이렇게 회자가 되네. 되네. 그렇죠. 네, 이런 이야기가 충분히 나올 법하죠. 그렇습니다. 자, 첫 경기 뭐 상대가 상대인 만큼 뭐 풀전력 그리고 이제 이적하자마자의 데뷔전인 만큼 여러 가지를 볼 수는 없었겠지만 그래도 아까 좀 그 맛보기를 네.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일단은 르브론과의 조화 요 부분을 궁금해하는 팬들이 가장 많았을 겁니다. 하지만 두 선수가 동시에 코트에 있던 시간은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경기 시작할 때 같이 뛰고 네. 잠시 그다음부터 이제 엇갈리게 출전하면서 그렇게 길지는 않았지만 그 경기 전에 그 영상을 났던 그 쇼츠 영상이 화제가 됐죠. 르브론 제임스가 돈치치에게 우리에게 맞추려고 하지 마라. 네 스타일대로 하라라고 하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돈치치를 굉장히 감동시켰다고 네. 하거든요. 야, 방금 전 사진만 보면 나이가 반대인 것 같네. 저쪽이 40대 같네. 예. 참 진짜 그러니까요. 돈치치가 예. 루키 때는 참 얼굴이 멋있었는데 그러니까요. 맞아요. 네, 갑자기 아재미가 좀 가미가 됐죠. 도대체 얼마나 먹길래? 예전에 마크 큐반 그 구단주가 그런 얘기했었죠. 돈치치만큼 대식가를 나는 본 적이 없다. 네, 그러니까 엄청나게 음식을 많이 먹고 네. 좀 식단 관리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뭐 돈치치가 그 앞선 방송에서 다른 분들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득점보다는 공을 뿌리는 모습에 집중하는 걸 보니까 조금 더 LA에 녹아들려고 본인도 이제 마음의 준비 단단히 하고 온 것 같다. 네네. 그래서 그 효과가 결국 그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동료들에게 찬스가 많이 가면서 동료들이 살아나는 효과. 그리고 그게 돈치치의 장점 중 하나죠. 네. 유럽에 있을 때부터 득점도 잘하지만 사실 미국에서도 그 패스를 통해서 동료들에게 찬스를 메이킹해준 능력을 굉장히 높게 사는데 그걸 가지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레이커스의 좀 공격에 있어서는 좋은 효과를 가져다 줄 것 같습니다. 네. 스웨이님이 르브론이 20대 노안이었는데 맞죠? 네. 실제로 르브론 제임스가 데뷔했을 때 그 흔히 말하는 그 우리나라로 치면은 그 출생 증명서 네. 이거를 직접 내기도 했었어요. 어. 얘는 분명히 나이가 많을 것이다. 의구심이 있어서. 네. 어. 근데 그 미리 늙어 있다 보니까 지금은 오히려 동안이 되는. 그쵸. 네, 지금은 뭐 40대로 보이진 않죠.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맞아요. 예. 땡겨서 늙는 거죠. 네. 뭐가 좋은지는 잘 모르겠어요. 예. 자, 그리고 돈치치를 영입하면서 사실상 이제 센터 자리를 내줬기 때문에 레이커스가 어떻게 메울지도 궁금했는데 이게 또 호사다말까요? 뭐 레이커스에게 좀 아쉬운 소식이 들려졌는데 트레이드를 시도했는데 트레이드가 무산이 됐습니다. 진짜 미치겠어. 이거 예. 또 일요일이었거든요. 돈치치 AD가 일요일에 터져가지고 네. 뭐 국내외 농구 기자들이 물론 뭐 외국은 다르겠지만
우리나라 언론 매체들 굉장히 힘들어했거든요. 네. 일요일에 바로 저도 컨텐츠 찍고 기자들 기사 쓰고. 근데 마크 윌리엄스라는 선수를 레이커스가 트레이드로 영입을 했어요. 네. 달튼 크넥트와 2031년 1라운드 픽을 내주는 트레이드를 단행했는데 이게 취소가 된 것도 일요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취소가 되는 일은 보통 거의 한 가지입니다. 메디컬 테스트, 신체 검사를 통과하지 못했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건 자세히 뭐 나와봐야겠지만 레이커스 쪽에서 서류상으로 받은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구조적인 문제가 발견됐다. 그래서 우리는 이 트레이드를 못하겠다라고 해서 파토를 놨어요. 네, 그러면서 달튼 크넥트는 다시 레이커스로 돌아가고 네. 마크 윌리엄스는 샬럿으로 복귀를 할 수밖에 없는. 환불 조치했다고. 네. 네. 그러니까 뭐 천국이 빚어진 거죠. 그러니까 달튼 커넥트하고 같이 캠 레디시 같은 선수들은 약간 기분이 좀 나쁠 것 같아요. 왜냐면 어떻게 보면 레이커스에서 어떻게 보면 팽당한 건데. 그 방출과 네. 마찬가지죠, 사실상. 그렇죠. 레이커스에서 이제 어쨌든 샬럿을 팀 필요해서 이제 그걸 네. 보낸 건데 다시 돌아와야 되는 상황이니까 좀 그 선수들로서는 기분이 썩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안 뛰었다면서요? 아니, 로스터에 없었는데 네. 그 로스터에 못 끼면 보통 이제 이유를 적지 않습니까? 거기 퍼스널로 적혀 있었다고. 보통은 뭐 퍼스널이 마법의 단어예요. 네. 네, 마법의 단어고 보통은 만약에 트레이드 데드라인에 여유가 있었다면 보통 이런 경우에 샬롯 같은 팀들이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2라운드 픽 한 장 줄게 뭐 2라운드 픽 2장 줄게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유지하는 경우가 네. 많아요. 예전에 아이지아 토마스도 그랬고 그래서 2라운드 픽 한 장을 얹어주는 조건으로 끝나는데 이거는 이미 트레이드 데드라인이 지나버렸잖아요. 네, 그렇죠. 데드라인에 직전에 펼쳐지면서 이미 데드라인이 지났기 때문에 이거는 레이커스가 수용을 하거나 네. 아니면 아예 딜을 깨거나 둘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레이커스 입장에서는 딜을 깰 수밖에 없었던 거죠. 백정민님이 지금 댓글에 부상을 숨긴 거라고 샬럿 측에서 네. 그렇게 봐는 게 맞나요? 부상뿐만 아니고 다른 문제들도 많이 있었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냥 부상만 갖고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럼 샬럿이 기망한 거네요. 일단은 예. 현재로서는 그렇죠. 어떤 계약 상황에서 이제 그걸 어떤 아마 예. 샬럿은 처음에 이 트레이드가 딜 됐을 때는 굉장히 우리 성공했다. 그렇죠. 이런 반응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한 놈만 걸려라라는 마인드로 네. 먼저 샬럿이 또 레이커스에게 제안했었거든요. 니네 센터 필요하지 않아? 빅맨 필요하지? 이렇게 하면서 크넥트랑 31년 1라운드 픽을 가져온 건데 샬럿도 지금 사무국에 일단 문의를 한 상태예요. 이거 조사해달라. 우리는 문제 없었다. 뭐 레이커스 쪽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이게 언론 플레이일지 아니면 본인들의 뭐 잃어버린 그런 신뢰를 어떤 식으로든 만회하려는 그런 소위 말하는 뭐 X 수작일지 아니면 실제로 레이커스가 트레이드를 하고 나서 이거 우리가 너무 많이 퍼졌는데 그냥 묵을까? 이랬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현재까지는 샬럿이 굉장히 비판받는 분위기이긴 한데 왜냐하면 그동안 그런 행적들이 일 처리를 정말 엄청나게 못하는 팀이에요. 네. 그런데 이건 좀 나와봐야 알겠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샬럿 호네츠가 부상 병력이나 그다음에 최근의 몸 상태들을 좀 좀 축소했거나 아니면은 뭐 다루지 않았거나 이랬다는 의혹이 많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제 지난주 7일이 트레이드 마감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지났으니까 그러면은 더 이상은 트레이드 할 수가 없는 거죠. 이제는 뭐 안 되죠. 안 됩니다. 네. 그럼 어떻게 LA커스는 이제 센터는 어떻게 해야 센터 돼요? 없이 이제 없죠. 그 저기 단기 계약 선수 영입만 가능하죠. 뭐 바이아웃 시장. 네. 네. 그런데 레이커스가 돈을 많이 썼기 때문에 바이아웃 시장도 1,300만 달러 이상의 선수를 못 데려와요. 네.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시장에 남아 있는 훌륭한 빅맨은 없다고 봐야죠. 네, 없죠. 이게 뭐 진짜 좋은 일만 있으려니까 또 이런 일도 생기는 것 같은데 팍슨 5201님이 사기라는 표현이 좀 과할 수도 있지만 사기치다 걸린 건데 샬럿에 징계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나요? NBA 사무국에서 이런 걸로 징계를 내린 적은 없어요. 네, 그래서 지금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죠. 네. 만약에 샬럿의 잘못으로 결국 결론이 나면 이럴 때는 드래프트 픽이라도 회수하든지 좀 강력한 징계가 필요하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NBA는 징계에 굉장히 관대한 기관이에요. 웬만하면 징계를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또 레이커스가 피해자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또 빅마켓이잖아요. 그러면 또 사무국이 움직일 수도 있죠. 네. 알겠습니다. 뭐 과연 이 부족한 부분, 빈 구멍을 어떻게 메울지가 레이커스에는 앞으로 남은 시즌 숙제일 것 같습니다. 희망도 보였지만 문제점도 같이 안고 있다라고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레이커스와 정말 이 충격적 트레이드를 단행한 댈러스. 댈러스에 비하면 레이커스는 뭐 해피해피하죠 아직도. 뭐 어떤 문제가 터져도.
그렇죠. 댈러스로 갔던 앤서니 데이비스 데뷔전에서 부상당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생각보다도 꽤나 깊은 부상인 것 같아요. 네, 큰일 났어요. 참 댈러스 데뷔전에서 전반에 20득점에 리바운드 12개, 어시스트 5개, 블락샷 3개 했거든요. 네. 전반에 이 기록이 1997, 98 시즌 이후로 처음이었어요. 대박이다 했는데 3쿼터 2분 남기고 비접촉. 그러니까 혼자 쓰러졌어요. 내전근, 사타구니 쪽. 그런데 그 전에는 복부 부상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복부랑 사타구니 붙어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이게 만약에 최악으로 가면 스포츠 탈장으로 이어진다고 하는데 지금 댈러스는 공식적으로 발표 안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현지에서는 최소 한 달짜리고 최소. 네, 그다음에 수술을 할지 치료를 할지 지금 논의하고 있다. 수술이면은 시즌 아웃이죠. 그렇죠.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댈러스는 지금 민심이 워낙 썩나 있기 때문에 이걸 발표를 못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미 나왔죠. 그래서 팬들 그 트위터 올라온 거 보니까 그 댈러스 단장은 방탄조끼 입고 다녀라 뭐 그런 얘기 들으려고. 무섭다. 왜냐하면 댈러스 구단이 돈치치를 트레이드하면서 제일 많이 했던 얘기가 컨디셔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돈치치가 뭐 체중 관리 안 하고 다루기 힘든 선수고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6살 많은 인저리 프론을 데려왔잖아요. 데이비스를. 데려왔는데 첫 경기에서 다쳤잖아요. 그러니까 댈러스는 명분까지 지금 잃게 그렇죠. 된 거죠. 네. 이 앤서니 데이비스가 전반에 보여준 퍼포먼스는 댈러스 팬들이 지금 막 시위하는데 그 시위가 무색할 만한 활약이었어요. 엄청났거든요. 그래서 진짜. 야, 이거 댈러스 팬들 좀 화 좀 삭히겠는데 했는데 3쿼터에 딱 쓰러지는 걸 보면서 큰일 났다 싶더라고요. 아니 진짜. 경기 보다 보면은 사실상 이게 그 누군가 부딪히거나 부상 상황이 이제 어디 뭐 넘어지거나라는 거는 뭐 그것도 그 부상이 걱정되지만 제일 무서운 거는 혼자 쓰러진 거잖아요. 혼자 넘어지죠. 축구든 네. 뭐든 맞아요. 야구든 농구든 배구든 혼자 갑자기 쓰러지면 맞아요. 진짜 큰일 난 거 아니야? 근데 이게 내전근이 네. 앤서니 데이비스가 레이커스 시절이 아니라 뉴올리언스 때부터 안 좋았어요. 그래서 뉴올리언스 시절 때부터 관리를 받았는데 뭐 의혹이라기보다는 좀 의구심이 들죠. 분명히 나올 몸 상태가 아니었는데 댈러스도 급하고 AD도 돈치치 때문에 상처받은 댈러스 팬들한테 무언가를 보여주고 싶은 그런 약간 좀 의욕이 과했을 수 있죠. 그리고 전반은 내가 몸이 안 좋지만 뭐 아드레날린도 샘솟고 오버페이스였다. 댈러스 홈 경기 분위기도 좋고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무리해서 뛴 것이 아닐까라는 게 중요해요. 아마 그날 그 댈러스 경기를 본 팬들 중에 일부는 앤서니 데이비스가 활약하는 걸 보면서 저러다 다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네. 왜냐하면 너무 그동안 예전에 그 뉴올리언스 시절의 모습을 거의 보여주고 있는데 네. 그 모습을 보면서 왜냐하면 뉴올리언스에 있던 시절은 벌써 5년의 시간이 흐른 나이를 이미 30대가 됐는데 저만큼의 에너지를 전반에 뿜어낸다는 거는 좀 가뜩이나 몸이 약한 앤서니 데이비스인데 좀 우려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실제로 다치면서 댈러스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제 유튜브에 배댓이 야 어떻게 댈러스 데뷔전 한 경기에 앤서니 데이비스의 농구 인생이 축약이 돼 있냐. 그렇죠. 뛰면 잘하는데 네. 자주 다치고 네. 희망과 절망을 이렇게 동시에 주는 게 딱 3쿼터 2분까지 어떻게 그게 그러니까. 딱 축약돼서 나오냐. 네. 이게 배댓이었거든요. 참 댈러스는 너무너무 골치 아프게 됐습니다. 이거 뭐 그쵸. 예, 앞으로의 성적은 또 물론이고 그리고 이제 떠나버린 팬심 또 어떻게 이거 휘잡아야 되나. 네, 그래서 그게 뭐 크죠. 그 같이 때려왔던 맥스 크리스티가 좀 잘하는 걸 위안을 삼고 있지만 위안이 안 되죠. 돈치치가 어쨌든 앤서니 데이비스가 잘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 선수 없으니까 위안이 전혀 되지 않죠. 그러니까 이거 이번에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거 트레이드 보고서 레이커스가 A 약점 그리고 이제 댈러스가 낙제점 F다라고 했는데 1주 만에 낙제가 아니라 제적으로 네. 심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유타 재즈와의 경기에서 그 데니얼 개포드라는 댈러스의 주전 센터가 무릎을 다쳤어요. 근데 실려서 나갔습니다. 본인 힘으로 못 걷고. 만약에 개포드 나가고 데이비스 한 달 이상 뭐 빠지면 그냥 댈러스는 플레이 토너먼트도 어려워요. 못 올라가요. 그렇게 되면 민심은 더 불타오르겠죠. 그렇죠. 1년을 날린 거니까. 네. 네. 뭐 크리스티가 공 잡으면 야유 나온다고 현장에서 하는데 왜? 네. 네. 아 그러니까 반대급부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렇게 야유하는 것도 사실은 팬들의 권리긴 하지만 또 저거는 결국 또 팀을 힘들게 하는 거죠. 그렇죠. 지금 온 선수와는 별개로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일단은 기분은 풀어야죠. 기분 풀어. 스포츠 경기 보러 왔으니까 팬들도 풀 건 풀어야지 뭐 어쩌겠어요. 팍스님이 댈러스 단장 올해 포스트시즌 못 가면 무조건 잘리겠죠? 근데 뭐 구단주의 끈앞풀이라 네, 구단주가 안 자르면 뭐 평생 가는 거죠. 자기가 진짜 미친 듯이 싫어서 나오지 않는 이상.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수많은 트레이드 중에서 가장 관심과 이목을 끌었던 또 충격적이었던 두 팀 댈러스와 LA 레이커스 얘기부터 했는데 이것 말고도 트레이드가 많았습니다. 저는 꽤 놀랐던 게 버틀러 골스 깠다면서요. 네. 근데 갑자기 또 골든 스테이트로 간다고? 이거 지난 주말인가 언제였지? 금요일 며칠 날이었지? 트레이드 목요일인가? 예. 네. 그렇죠. 보자마자 이게 무슨 얘기야? 그러니까 결국 뭐 돈이죠. 네, 버틀러가 깠던 거는 반년 렌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안 한 건데 원래 골든스테이트가 듀란트 영입에 열을 올렸었거든요. 네. 네, 저희가 스앰플하고 그 다음 날 수요일 밤에 난리가 났었어요. 새벽에 골든스테이트가 듀란트 데려온다. 그리고 쿠민가가 그 반대국부로 가는데 쿠민가도 거의 뭐 짐쌀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이런 보도들이 나왔는데 듀란트가 깠어요. 골스 가기 싫다고. 그래서 플랜 B로 선회한 거죠. 대신에 버틀러를 데려오려면 버틀러가 받을 수 있는 2년 112미를 준다는 약속이 있었어야 됐는데 그걸 약속하고 데려온 거죠. 네. 버틀러 영입 효과는 어떻다고 보세요? 일단 지금 두 경기에서는 좋죠. 잘 드러나고 있죠. 일단 커리의 수비를 분산시켜주기도 하고 또 버틀러의 강점이 컷인 득점인데 네. 그거를 워리어스가 잘 맞춰서 전략 전술 변화도 주고 하면서 일단 처음에는 일단 두 경기는 합격점을 줄 너무 만하다. 좋죠. 다만 이제 앞으로 이거에 대비하고 나온 팀들이 대비하고 나오고 네. 또 허니문 기간이 끝나면 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제 골든스테이트가 한 11위 정도 위치에 있나요? 맞아요. 네. 근데 모처럼 연승을 달렸죠. 네. 오늘 야니스가 없긴 했지만 미러키도 이겼고. 네. 데일리 스포츠 연예님께서 듀란트 오프 시즌 때 달라스가 아님? 달라스가 뭐 지금 댈러스 행 이야기도 있고. 네. 뭐 많은 팀들이 지금 듀란트를 노리는데 듀란트가 트레이드 될 거는 자명해 보입니다. 네, 듀란트가 지금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네. 아마 듀란트가 지금 피닉스가 서부 10일인데 지금 이제 딱 트레이드한 팀들이 올라가는 걸 보고 후회하고 있는 거 아닐까 싶어요. 근데 워리어스가 싫긴 했나 봐. 그렇게 가기 싫다고 하는 거 보면은 그렇죠. 싫긴 했나 봐. 디그린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약간은 침몰하는 배 같은 느낌도 있을 거고. 네, 근데 듀란트는 본인이 그 트레이드 블락에 이름을 올렸다는 것만으로 굉장히 기분이 상했다고요. 피닉스 선지가 본인에게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러니까 물론 그 이후에 피닉스는 듀란트가 싫다고 하니까 보내지 않았었는데 만약에 듀란트가 골든스테이트를 갔다면 피닉스는 받아올 게 엄청 많았어요. 버틀러, 그 다음에 쿠민가, 그 다음에 1라운드 픽 다발, 발렌슈나스 이런 선수 데려올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피닉스도 그러니까 이도저도 아닌 행보였죠. 그러니까 선수 마음 상하게 하고 본인들은 또 아무런 이득을 취하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구단 운영을 못하는 팀들은 공통점이 있어요. 항상 애매모호할 때 이도저도 아닌. 괜히 분위기만 뒤숭숭해지고. 맞아요. 버틀러 효과로 과연 진짜 후반기 농구 계속 이어갈 수 있을지 플레인 토너먼트까지 올라갈 수가 있을지가 일단은 골스 입장에서는 목표가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있었던 트레이드 디에런 팍스 어땠나요? 디에런 팍스도 이적한 경기에서 바로 더블 기록하면서 좋은 활약을 펼쳤습니다. 지금 그래도 다른 팀에 비해서는 좀 잘 묻어가는 느낌이 드는데 제가 그 샌안토니오 스퍼스의 게임을 보면서 느낀 건 팍스가 그냥 빠르다는 걸 그냥 인지만 하고 있었는데 샌안토니오 스퍼스의 게임을 보면서 팍스가 진짜 빠른 선수긴 하구나. 그러니까 샌안토니오의 공격 전개 자체가 굉장히 스피드가 많이 붙은 느낌이 드는데 근데 또 거꾸로 전 이게 좀 걱정이긴 해요. 왜냐면 웬반야마가 아무리 마르고 스피드를 가진 선수라고 해도 키가 2m 20이 넘어가는 선수인데 저 팍스의 스피드를 계속 맞춰갈 수가 있을까? 왜냐면 그 스피드를 쫓아가다 보면 결국 장신 선수니까 피로 누적이 좀 될 건데 저는 오히려 좀 걱정도 좀 되는 그런 장면이었어요. 경기 내용은 어떻게 보셨어요? 좀 더 뭐 맞춰가야 되는 부분은 있지만 그래도 스피드 스타랑 또 높이가 뛰어난 두 명의 조합은 일단 보는 재미가 있고 또 샌안토니오가 팍스 데려오면서 그 주요 멤버들을 다 지켰거든요. 네, 데빈 바셀, 뭐 그다음에 스테판 캐슬, 뭐 제레미 소엔, 켈든 존슨 다 지켰기 때문에 그러면서 또 지명권도 알짜배기들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올 시즌은 그냥 합을 맞춰보는 그런 단계. 그런데 다음 시즌에는 달릴 수 있죠. 지명권이랑 몇 명 또 선수를 팔면은 좋은 선수 데리고 올 수 있기 때문에 올 시즌은 팍스와 웬반야마 체제로 가기로 1000명 한 이상 2명의 호흡을 맞추는데 네, 저는 초점을 맞출 거라고 보고
뭐 그 시기는 그렇게 길게 소요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빠르면 내년이 진짜 승부처가 될 것이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런 트레이드 후에 판도는 전체적으로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부를 먼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트레이드가 일단 서부 중심으로 이렇기 때문에 자, 순위를 짚어주시죠. 네.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가 43승 9패 1위를 달리고 있는데 최근 6연승입니다. 그리고 2위 멤피스가 2위 자리 오랫동안 지키고 있습니다. 네. 35등 17패. 덴버 너게츠가 최근 7연승과 함께 3위까지 올라왔습니다. 35승 19패. LA 레이커스도 6연승 32승 19패. 휴스턴 로켓츠가 33승 20패 좀 약간 떨어졌죠. 그다음에 LA 클리퍼스, 미네소타, 팀버월브스 이렇게 지금 순위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댈러스 매버릭스 28승 26패 근데 자꾸 내려갈 것만 보이죠. 그리고 세크라멘토, 골든 스테이트, 그리고 피닉스는 지금 11위까지 내려가 있습니다. 샌안토니오, 포틀랜드, 유타, 뉴올리언스 순입니다. 갑자기 딴 얘기인데 이제 손대범 기자가 LA 레이커스 33승 예언했잖아요. 네. 지금 32승이네. 돈치치 오기 전에 이미 31승을 했네. 그거는 애초에 잘못된 예측이었죠. 왜냐하면 그래도 AD와 네. 르브론이 있는데 33승은 레이커스의 경기를 안 봤다. 네. 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무늬만 팬이다. 네. 그냥 NBA에서 어느 팀이 인기 제일 많아요? 누가 LA 레이커스 하니까 이제 맞아요. 손대범 기자는 저기 클리퍼스 경기 많이 보죠. 돈 버니까. 그렇죠. 네. 네. 클리퍼스 구단에서 돈을 주니까 클리퍼스 경기를 더 많이 보고 있긴 하죠. 네. 네. 서부 순위 어떤 팀을 좀 주목해서 보면 좋을까요? 저는 피닉스, 피닉스 듀란트의 좀 맥빠진 모습, 네. 그런 것도 좀 볼만할 것 같고, 그 다음에는 뭐 오클라호마 시티가 6연승은 이제 좀 놀랍지도 않고, 전 덴버 7연승이 좀 네. 뛰지 않나. 한참 뭐 시즌 초반에 좀 헤매고, 그렇죠. 너무 요키치 몰빵이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주변 선수들도 다 살아나면서, 야 이게 되네. 끌어올려치네 이게. 네. 예. 오늘 요키치는 또 4쿼터 뛰지도 않고 40점을 넣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요키치의 위력이 그대로 가지고 있는 와중에 이제 나머지 옵션들도 다 터지면서 역시 우승 후보 팀다운 저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이어서 동부 순위도 살펴보도록 하죠. 네, 동부는 클리블랜드가 여전히 1위고, 네, 보스턴이 2위, 뉴욕 3위, 그리고 인디애나 4위인데 각각의 승차가 제법 납니다. 네. 그래서 저 순위가 바뀔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고, 미러키 벅스 최근에 분위기 안 좋습니다. 또 야니스가 종아리까지 다쳤기 때문에 지금 5할 승률이 또 위태로운 상황이 됐고, 디트로이트는 뭐 계속 좋은 성과를 내고 있고, 그리고 마이애미는 버틀러를 드디어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위긴스를 데려왔죠. 오늘은 지긴 했습니다만 25승 26패고, 애틀란타가 시즌을 포기하는 것 아닐까 생각을 했는데 3연승이에요. 네. 트레이 형의 활약이 워낙 좋고, 올랜도 매직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26승 29패. 그리고 시카고, 필라델피아 이 두 팀이 플레인 토너먼트 마지막 티켓을 놓고 좀 싸우는 모양새이고, 이 필라델피아는 20승은 달성했지만 또 3연패, 분위기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브루클린은 탱킹을 선언했지만 또 2연승하고 있고요. 그리고 토론토, 샬럿, 워싱턴은 전부 다 이번 시즌을 포기했는데, 특히 토론토가 잠깐 5연승 달리기도 했었거든요. 네. 다시 4연패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야, 동부에서는 아무래도 가장 좀 눈에 띄는 성적을 올리고 있는 팀. 일단은 인디애나가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인디애나, 디트로이트. 그렇죠. 나란히 센트럴 디비전에 속한 네. 두 팀인데, 인디애나, 미러키, 디트로이트 세 팀이 같은 디비전이죠. 근데 인디애나는 초반에 할리버튼이 워낙 부진했습니다. 네. 하지만 할리버튼이 살아나면서 지금은 뉴욕 닉스까지 추격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4위까지는 1라운드 홈코트 어드밴티지가 있잖아요. 4위를 지키는 데에 좀 집중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미러키는 미들턴을 내보내고 쿠즈마를 데려왔는데 올 시즌 쿠즈마가 워낙 저점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도움이 될지 좀 의문이고, 디트로이트는 데니 슈로더를 데려왔죠. 네. 제이든 아이비가 부상 때문에 시즌 아웃이 됐는데 보렌들러가 좀 부족했거든요. 그래서 슈로더가 그래도 벤치에서 좀 자유로운 역할을 맡겼을 때 가장 잘하기 때문에 네. 저는 디트로이트도 충분히 플레인 토너먼트 피하면서 플레이오프 직행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NBA는 이제 이번 주까지 경기를 펼치고 올스타 브레이크에 들어가죠. 맞습니다. 바로 이번에 올스타 방식이 바뀌기 때문에 네. 굉장히 팬들에게 많은 이게 어떤 효과를 나타낼지, 왜냐면 처음 해보는 포맷이기 때문에 어떤 효과를 나타낼지 그런 것도 좀 관심이 가는 부분이고, 또 올스타
올스타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덩크 콘테스트 많이 관심을 그렇죠. 갖잖아요. 그래서 네. 거기서는 또 어떤 덩크슛이 나올지도 좀 관심이 갑니다. 이번에 뭐 4개 팀으로 나눠가지고 네. 왜 뭐 시간도 나눠서 경기를 한다고. 동서부를 없앴어요. 네. 동부 서부가 올스타의 오래된 형식이었는데 그걸 없애고 토너먼트로 하고 그 다음에 타겟 스코어. 배구처럼 40점이 되면 끝내는 걸로. 근데 이게 과연 뭐 어떨지는 진짜 좀 상상이 안 가긴 해요. 아예 획기적으로 뜯어고친 거기 때문에 선수들은 싫어하는데 또 팬들은 좋아할 수도 있죠. 워낙 너무 재미없다고 맞아요. 정평이 나 있으니까. 네. 예. 근데 올스타 게임이 재밌기가 쉽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스포츠 플러스 한정의 무대 스포츠 플러스 인터넷 없이